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방송이에요. 마지막 방송하고 천회장도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금요일은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어, 그래요. 진짜 세월의 흐름을 좀 더 또 빨리 느끼는 것 같습니다. 시간의 속도가 다른 것 같아. 젊을 때의 속도와 나이 먹고의 속도가 상당히 다르다. 시간이 다릅니다. 참 신기하죠. 시간 거꾸로 갔으면 좋겠죠. 거꾸로 가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는 것 같고, 일단 그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겠죠. 열심히 사셔야 할 겁니다. 워낙 먹고 사는 게 팍팍해가지고 다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지금 불황이고 경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힘들지, 또 좋은 날이 오겠죠.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 좀 참고 한번 잘 견뎌보자고요. 오늘은 보니까 그 코스닥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0.56% 정도 내려가지고 778.88로 마감을 했어요. 상승 출발했던 그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하고 기관들의 그 동반 매수세에 전일보다 0.63% 올랐더라고. 그래서 242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그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해가지고 주가가 급등한 그 반도체 기업 있죠, 엔비디아. 이 엔비디아와 달리 국내 반도체 기업인 삼성과 하이닉스는 1%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마감을 했고, 이날 코스피 지수 보니까 전거래일보다 15.48포인트 내려가지고 2423.61로 거래 마쳤고,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3.40포인트 올라서 2442.49에 개장을 한 뒤에 장중에 2450선을 터치했다가 오후 들어서 약세로 전환을 합니다. 이렇게 코스피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애들은 각각 3,007억, 960억 정도 팔아치웠는데 개미들이 3,632억 정도 사들여요. 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가지고 435억 정도를 이제 순매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바, SDI, 현대차 이런 쪽이 내렸어요. 내렸고 LG엔솔, LG화학은 좀 올랐습니다. LG엔솔, 화학은 좀 올랐다. 코스닥은 전거래보다 4.40포인트, 0.56%죠. 이게 내려가지고 778.88로 거래 마쳤는데, 이 코스닥에서도 보니까 외국인들이 792억, 기관애들이 668억 정도 순매도를 했어요. 기미들이 1616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다는 거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보니까 대부분 약세입니다. 에코프로비엠, LNF 등을 제외하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코프로, 카카오게임즈, HLB, 펄어비스, 오스템 임플란트 등은 큰 폭으로 하락을 합니다. 특히 하이브의 공개 매수 종료를 2거래를 앞둔 SM 엔터테인먼트가 그 카카오랑 맺은 사업 협력 계약이 논란이 되다 보니까 4%대 하락을 합니다. SMCNC, 디어유, 키스트 등도 계열사도 모두 이제 하락을 하는 거죠. 1월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다 보니 지수의 하방 압력이 좀 커졌고, 미국의 1월 PCE가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 정도 발표됩니다. 오늘 상당히 긴장됩니다. 코스피는 전일 미국 증시 상승 영향에 따라서 반도체 등 그 대형주 위주로 상승 출발을 했는데, PC 물가지표 발표 경계감에 따라서 오후 들어서는 현선물 모두 외국인 매물이 늘었고요. 원달러 환율이 이제 상승하다 보니까 지수 하락이 가중됐다고 싶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다시 1,300원대로 올라섰어요.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전거래일 대비 7.7원 정도 올라가지고 1,304.8원에 마감을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좀 많이 폭락할 것 같아. 상태가 별 영 안 좋네 보니까. 선물 지수도 많이 빠지는 것 같고, 모든 것들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 힘듭니다. 힘들어. 요즘 보니까 힘들다. 지금 미국 저 같은 난리죠. 보조금 때문에도 난리인데, 음? 과연 어떻게 될지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미국의 반도체가 보조금 50조 원 푸는데, 삼성하고 SK는 가드레일 조항 때문에 상당히 고심 중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 정부가 그 자국 내 생산을 유인하기 위해서 반도체 기업에 약 50조 원에 달하는 그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을 해요. 50조 원 정도 하는데, 이 삼성하고 하이닉스 이 등도 결국 뭐냐, 신청 대상이야. 신청 대상이다. 다만 미국이 향후 10년간 중국에 신규 투자하는 기업에만 이 보조금을 주는 조건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고민이 현재 깊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때 지나 러먼드 미국 상무장관도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타운대에서 다음 주 화요일 28일부터 이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는 또 이어서 기업들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도록 유인하는 취지라고 하는데, 반도체 지원법의 목적인 미국 국가안보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계획을 제출한 기업들이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미국은 지난해 8월에 그 반도체 생산 보조금하고 연구개발 지원금 등의 5년간 총 527억 달러 예산을 편성하는 이 반도체 지원법을 공포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 먼저 신청받는 보조금은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주는 반도체 생산 보조금이에요. 이 작은 돈이 아니죠. 그래서 삼성하고 하이닉스도 보조금을 신청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삼성은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고, 하이닉스 역시 첨단 패키징 공장하고 연구개발 R&D 센터 건설 계획을 현재 공식화했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 이 보조금에 가드레일 조항이 있어요. 가드레일, 안전장치가 있는데, 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이 중국을 비롯해가지고 미국이 지정하는 우려 대상 국가의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대하지 않기로 상무부와 협약을 체결해야 돼요. 결국은 중국에다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옛날 장비 그대로 쓰라는 건데 투자하지 마라.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이제 보조금을 신청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미국 정부는 그 가드레일 중에서 범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존 시설 운영은 제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레거시죠, 레거시. 이 레거시 제품 괜찮다. 근데 언제까지 레거시 제품만 만들어야겠어? 기존 시설 운영은 제한하지 않기로 했는데, 하여튼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그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의 범용 반도체 기준은 다음 달 그 반도체 지원법 가드레일 규정에 관한 그 세부 지침을 봐야 돼요. 이 세부 지침에서 공개될 것이다. 다만 10년간 중국의 신규 투자가 어려워진다는 점은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범용 반도체라도 생산 능력을 확대할 경우에는 대부분을 중국 내수용으로 생산해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중국 상황도 그냥 썩 좋지 않은 것 같고, 지금 또 미국장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것 같고, 하여튼 상당히 좀 어렵다. 시기적으로 좀 그렇다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너무 내가 어두운 얘기했나? 하여튼 어두운 얘기를 했어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꿈 꾸십시오. 굿나잇.